자, 예외의 발생. 예외는 언제 발생하냐? 프로그램의 논리 오류, 영나누기나 아까 배열색인 오류처럼 프로그램 코딩을 여러분들이 잘못해 놨으면 여러분들이 원치든 원치 않든 간에 발생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특정 문제의 발생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외를 직접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 계좌 인출 과정에서 잔액 부족이 판단되면은 여러분들이 throw라는 문을 이용해 가지고 직접 예외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hrow 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deposit 입금인데 입금에서 0이나 음수가 들어오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0원을 입금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음수를 입금한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이런 예외를 발생시키겠다고 내가 프로그램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throw, new 이렇게 돼 있죠. 그럼 new 이렇게 돼 있는 건 뭐예요? 객체를 생성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생성하는 객체를 예외 객체라고 합니다. 예외 객체. 그래서 throw문은 예외 객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예외 객체를 던지게 돼요. 그러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캐치라는 걸 이용해서 받을 수가 있고, 프로그램 내에서 캐치로 받지 않으면은 그 공이 어디까지 전달돼요? JVM까지 전달이 되고요. JVM이 그 예외 객체를 받으면은 종료를 시켜줘요. 그래서 throw, new 이런 식으로 합니다. throw, new, illegal argument exception. 그러면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여기 있는 illegal argument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은 자바 라이브러리에 수많은 예외들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아까처럼 arithmetic exception,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 등 다양한 예외들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적절하게 맞는 것이 있으면은 써도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illegal argument exception. 이거는 인자가 illegal 하다는 거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예제하고 그렇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illegal argument exception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문자열에 음수금의 입금 시도라고 써 있으면은 아까 보시면 divide by zero라고 써 있었죠. 아니면 그 array index out bound에서 -1 10 써져 있죠. 그게 요거예요. 요 문자열에다가 그 예외 정보를 넣어주면은 그때 요거를 내가 출력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외 전달은 이렇게 되고요. 예외 객체는 보통 throw 문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throw new 해서. 물론 throw 하기 전에 그 전에 이 예외 객체를 만든 다음에 throw 그 객체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라인 수가 많아지니까 굳이 그 만든 객체를 throw 외에는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throw new 하는 겁니다. throw new. 그래서 예외와 관련된 문자를 예외 객체 생성자의 인자로 전달합니다. illegal argument exception. 여기 보면은 insufficient fund exception. insufficient fund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은 자바 라이브러리에 없을 거예요. 그럼 요건 뭐냐? 내가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예외 객체를 내가 만들어 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 객체들은 내가 클래스를 새로 예외 객체를 정의해서 쓸 수가 있고 라이브러리에 있는 것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라이브러리에 있는 걸 적절한 것이 있으면 활용해도 되고 적절한 것이 없거나 내가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쓰고 싶다. 그럼 이렇게 사용자 정의 예외를 쓰게 되면은 장점은 이 이름을 통해서 가독성을 좀 높일 수가 있죠. 여기다가 그냥 illegal argument exception을 쓰면은 조금 이게 뭔지 그 예외 객체 자체로는 이해하기 힘들 수 있는데 insufficient fund exception이라고 쓰면 좀 더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발생된 예외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 예외 클래스 이점은 가독성을 향상이 되고
발생 위치가 제한적이다. illegal argument exception은 withdraw라는 메소드에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스템 라이브러리나 함수에서도 그 인자가 적절하지 않으면 이 illegal argument exception을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insufficient fund exception은 시스템 라이브러리는 어떤 함수도 이 예외를 발생시키지는 않겠죠. 내가 만든 거니까 시스템 라이브러리는 몰라요. 그래서 insufficient fund exception이 발생됐다 그러면은 유일하게 아마 인출 메소드 여기서만 발생될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발생시킨 위치, 내가 이렇게 코딩한 위치에서만 insufficient fund exception이 발생된다. 그렇지만 illegal argument exception은 시스템에 정의되어 있는 예외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발생될 수 있고 다른 데서도 발생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기능을 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를 정의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다양한 거를 이 클래스 만들면서 넣어놓을 수 있죠. 부족한 잔액을 유지하게끔 할 수도 있고 어떤 그 계좌에서 예외가 났는지도 얘가 유지하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기능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또 하나의 장점이 되겠죠. 예외 처리 코드를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극복하는 그런 수단이 되겠고요. 여기서도 이 두 가지 중에 얘는 배포 버전에도 남아 있어야 되는 거고 얘는 배포 버전에는 필요 없는 거가 될 거예요. illegal argument exception은. 왜냐하면 음수로 여기를 withdraw를 호출하는 어떤 코드들은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 걸러졌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없앨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외에도 우리가 보시면은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것과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나서 배포되고도 여전히 존재해야 되고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렇게 이제 발생된 예외들은 내가 try catch를 통해서 필요한 위치에서 잡을 수 있다. 근데 이 잡는 위치가 유연하다고 해서 아무런 위치는 아니고 이 호출되는 어떤 흐름에 있는 곳에서만 잡을 수가 있어요. 얘가 withdraw면 그 withdraw를 부르는 곳 또는 걔를 불렀던 곳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계좌이체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계좌이체 하는 거를. 그래서 계좌이체는 withdraw가 성공적이지만 디포짓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같이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럼 withdraw가 예외가 발생하면 디포짓은 자동적으로 실행될까요? 안 될까요? 실행이 안 되겠죠. withdraw에서 예외가 발생하면 이 withdraw는 중단이 되고 그 흐름은 캐치 쪽으로 넘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캐치도 보면 fund exception 짝대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바 7 이전에는 한 캐치에는 하나의 예외만 잡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럼 캐치절이 어떻게 돼? 많아지겠죠. 그래서 좀 그 캐치절을 공통된 코드가 있으면은 한꺼번에 잡을 수 있게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거는 이제 이 짝대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 문법을 만들었다라는 게 좀 특이하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ry catch 문을 이용해서 발생된 예외들을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잡을 수 있다. 그 원하는 위치는 예전에 비해서는 유연한데 아무런 위치는 아니고 그 호출되는 그 순서상에 있는 어떤 위치에서 잡아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캐치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캐치절을 보면 두 가지가 떠올라요. 유사한 거 보면 케이스절과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함수를 작성한 것처럼 보여요. 왜? 캐치라는 이름의 함수에다가 인자가 illegal argument exception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비슷한다는 거예요. 함수 호출하고도 비슷하고 우리가 스위치에서 캐치 케이스 하던 것처럼
되어 있어서 그런 면에서도 유사합니다. 유사하다. 그래서 캐치 블럭은 요 블록 파라미터에 정의된 인자 타입에 해당되는 예외가 발생하면 그 예외를 처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요 연결된 트라이저에서 요 일리걸 아규먼트 익셉션이 발생하면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하나가 요거는 요 잘못된 거예요.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은 왜 안 지워졌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개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거 아닙니다. 요거 잘못되어 있네. 요거 수정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try에는 catch가 여러 개가 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예외가 많으니까 여러 개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개가 올 때 이렇게 여러 캐치를 쓸 때 그 순서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exception하고 IO exception이라는 것이 있는데 둘 다 라이브러리에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시스템 라이브러리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시스템 라이브러리에. 그런데 IO exception은 exception의 자식 클래스예요. 그럼 IO exception도 exception에 해당이 되죠. 우리가 상속에서 pet, cat, dog 하면은 cat도 애완동물이고 강아지도 애완동물이죠. 그럼 pet이라는 인자가 있으면 이 pet이라는 인자는 강아지도 받을 수 있고 고양이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놓으면 exception, IO exception이 있으면 IO exception이 발생하면 여기서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잡는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예외가 발생하면은 첫 번째 캐치절에 와요. 그래서 그 예외를 첫 번째 캐치절에서 잡을 수 있냐 없냐를 봅니다. 못 잡으면 그 다음 거를 봐요. 그 다음 것도 못 잡는다. 없어. 그럼 어떻게 돼? 그 예외가. JVM을 하는 건 갈 수 있는데 바로 위로 전달이 돼요. 그 상위가 메인이면은 JVM일 거고 상위가 메인 그 JVM이 메인이 아니면은 또 걸로 가겠죠. 그러니까 뭐야? 여기서처럼 G를 불렀고 G에서 F를 불렀는데 G에서는 산술 예외는 처리하겠다고 해놨어요. 근데 이 F에서 발생된 거는 지금은 산술 예외가 아니라 뭐예요?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이에요. 그러면 이 캐치에서 못 잡은 거예요. 못 잡으면은 그 예외 객체가 어디로 전달돼요? 여기 메인으로 전달되겠죠. 근데 메인에서는 트라이 캐치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게 어디로 전달돼요? JVM으로 전달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IO exception이 발생을 하더라도 일로 가지 못하고 어디 가요? 여기 가는 거예요. 여기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캐치절을 쓸 때에는 그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바에 있는 예외들은 상수 계층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뒤에 보시면 여기처럼 자바에 있는 모든 예외의 조상은 스로우볼이에요. 스로우볼 위에는 뭐가 있을까? 없을까? 스로우볼 위에는 예? 오브젝트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스로우볼이고 그 다음에 에러, 익셉션이 있고 익셉션 밑에 IO, 런타임 뭐 등등이 있어요. 그리고 런타임 밑에 또 다양한 예외들이 있어요. 우리가 썼던 게 스테이트가 아니라 illegal argument exception 그리고 arithmetic exception을 썼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바 라이브러리에 있는 예외들은. 그러면 내가 캐치를 쓸 때 exception을 쓰면 이 exception은 이 모든 예외를 다 잡을 수 있고
런타임 밑에 있는 모든 예외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잡을 때 런타임 익셉션, 캐치 런타임하고 그 다음에 익셉션을 써야지. 익셉션을 쓰고 런타임 쓰면은 런타임 익셉션은 아무것도 못 잡아요. 왜? 여기서 먼저 다 잡아버리니까. 그래서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 그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자바에 있는 예외들은 상속 계층 구조로 이렇게 모델링 해가지고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설명하다 보면. 뒤에 나오나 보다. 자, 그래서 캐치고요. 그 다음에 finally라는 게 하나 있어요. 캐치절에 안 썼죠. finally. 그러니까 얘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근데 finally는 항상 실행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실행이 돼요. finally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우의 수가 3가지가 있는데 예외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럼 예외가 발생하지 않으면 캐치절은 의미가 없죠. 그러면 뭐가 실행이 된다? 트라이절이 다 끝나고 파이널리는 무조건 실행이 돼요. 예외 발생과 상관없이. 그 다음에 예외가 발생하였으며 그것에 해당되는 캐치 블럭이 있다. 예를 들면 IO exception이 발생했다. 그러면 트라이절을 실행하다가 IO exception이 발생하면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실행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파이널리가 실행이 돼요. 그리고 예외가 발생했지만 그것에 해당되는 캐치 블럭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 실행되다가 예외가 발생하면 죽죠. 너니 아니에요. 그럼 파이널리 실행되고 요 뒤에 있는 것들은 실행이 안 될 테고 이 함수가 종료되고 상위로 또 예외 객체가 계속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예외 객체는 캐치를 해가지고 처리하지 않는 한 계속 위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finally. 그럼 finally를 왜 만들어놨냐? 얘는 뭔가 꼭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 있을 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해놨어요. 여기서 뭐 파일을 열어놨는데 열고 나서 막 쓰다 보니까 죽었어. 그러면 파일은 닫아줘야 되잖아요. 예외가 발생해도.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finally. 그러니까 뭐 여기는 예제로 이렇게 쉽게 설명해서 했는데 뭔가 했는데 쌍으로 늘 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 있으면 뭐 C 같은 경우에는 말록 했으면 프리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말록하는 과정에서 예외가 발생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반납해주고 다른 예외를 처리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짝이 되는 처리를 위해서 도입이 했는데 이 자바 자바 7부터는 이제 이 try with resource라고 하는 게 이제 생겼어요. try with resource. 그래서 파일 닫는 것은 굳이 finally를 이용해서 안 닫아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마지막 가면은 내가 파일 처리를 설명할 거예요. 자바에서 파일 처리하는 방법. 그래서 파일 처리를 하는 건데 파일 리더 라이터 해가지고 인풋 텍스트에 있는 내용을 아웃풋 텍스트에 있는 내용으로 복사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근데 여기 보면은 new file reader, new file writer 해가지고 요 2개의 파일을 열게 됩니다. 열어요. 근데 만약에 이 쓰는 과정에서 오류가 나면 파일을 내가 닫아주는 게 없어도 요 try 해가지고 여기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시스템에서 닫아줍니다. 예외가 발생하면.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 finally 써서 reader.close writer.close를 해줄 거예요. 해주기 위해서. 물론 요 과정에서도 예외가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예외가 나는지 간에 나는 신경 안 쓰고 라이브러리에서 자동적으로 처리를 해준다. 닫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try with resource라는 것은 오픈, 클로즈 개념이 있는 리소스를 쓸 때 그 오픈하는 문장들을 try하고 이 가로 열고 여기다가 써주는 거예요. 여기처럼 하나의 문장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쓸 수 있습니다. 이것도 특이한 거예요. 가로로 했죠. 여러 문장이 오는 어떤
절인데 가로로 한 거 되게 특이한 문법인데 어쨌든 try with resource라는 것이 있어서 예전에는 finally로 통해서 했던 많은 것들을 이 try with resource라는 걸로 해소하고 있다. 좀 더 편하게 해주고 있다. 사용자는 굳이 오픈한 다음에 close 하는 거를 내가 신경 안 써도 자동적으로 close를 해준다. 정상적인 경우에도 close 해줘요. 비정상적인 경우에도 close를 해주고. 얼마나 좋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외를 공표할 수 있어요. 이렇게. throws, IO exception, list exception 뭐 이렇게. 그래서 요 함수에서는 요런 예외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throws라는 걸 통해서 공표할 수 있습니다.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걸 이해하려면은 checked, unchecked라는 예외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자바는 모든 예외를 checked와 unchecked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checked 예외는 반드시 직접 처리하게끔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바 설계자들이 예외 처리 부분을 설계하면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설계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이 자바를 만든 사람들은 예외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했어요. 처리할 수 없는 예외, 그리고 처리할 수 있는 예외로 크게 분류했습니다. 처리할 수 없는 예외는 JVM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문제 생겼어요. 그거는 프로그래머가 해결할 수 없죠. 그렇죠? JVM 만든 사람이 해결해 줘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부족 또는 뭐 JVM 이런 것들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프로그램 자체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거를 처리할 수 없는 예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도 그것을 내가 어떤 처리해가지고 극복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따로 분류했고요. 그 다음에 처리할 수 있는 예외들을 이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이 처리할 수 있는 예외를 두 가지로 나눴어요. 코드 수정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거랑 코드 수정을 통해서 극복할 수 없는 거.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처리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을 수정한다고 해서 극복할 수 없는 게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극복한다는 게 조금 애매한데 처리한다는 게 극복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코드 수정을 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예외가 있고 코드 수정을 통해서 발생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그런 예외예요. 그러니까 말이 조금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게 있고 발생을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널인 참조 변수를 사용하거나 이 배열색인에서 i가 마이너스 1인 경우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코드를 잘못 짠 거예요. 코드를 잘못 짠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코드를 수정하게 되면은 다음부터는 발생을 안 해요. 그래서 요 코드 수정을 통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예외들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수정해가지고 코드를 바꿔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런 예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겠고 분류 2-1 코드 수정을 통해 발생 자체를 억제할 수는 없지만 처리해가지고 프로그램이 중요시키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예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용자 실수 등 프로그램 외적 요인에서 주로 발생되며 필요한 조치 후 다시 실행하면 정상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경우를 2-2로 분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용자 입력 오류, 프린터 용지 부족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내가 발견하면 사용자한테 알려줘요. 입력 잘못했어요. 다시 하세요. 그러면 사용자가 다시 해주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파일을
파일을 이름을 쓰라 그랬는데 사용자 이름을 썼어요. 인터페이스가 나쁜 거지. 근데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했어요. 근데 이름을 썼는데 해당 파일이 없어. 그럼 열 수 없죠. 그럼 어떻게 돼? 사용자한테 프로그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한테 파일명을 다시 입력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럼 사용자가 올바른 파일명을 입력하면은 어떻게 돼? 프로그램이 다시 또 올바르게 돌아가겠죠. 그래서 2-2는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예외들을 생각을 해봤고, 얘랑 얘네들을 분류해 놓고 얘네들에 대해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법들을 다르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얘는 언체크드 예외라고 해놓고 얘는 체크드 예외라고 해놨어요. 분류를. 왜 그렇게 했냐? 체크드 예외에 대해서는 처리를 자바는 어떻게 했다? 강제화 시켜놨어요. 왜 그랬을까? 자바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자바는 목적을 인베이드 소프트웨어를 목적으로 원래 처음 만들었죠. 그래서 가지게 된 특성 중에 하나가 중간 코드 개념이죠. 그 다음에 하나가 강건성을 무지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자바를 설계한 사람들은 책 예외에 대해서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처리 안 하면 문법 오류를 발생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문법 오류를. 무슨 얘기냐? 응? 자, 여기에 보시면 아직 안 배운 건데 스캐너를 이용해 가지고 파일을 열어 가지고 파일로부터 입력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new 파일 하지 대신에 뭘 많이 썼어요? system.in 해서 키보드부터 받았죠. 근데 파일로부터 내가 데이터를 읽고 싶으면 new 파일 해가지고 이렇게 해줘요. 근데 지금 빨간색으로 예외가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 보면은 add throw declaration surround with try and catch예요. 예외 처리하라는 거예요. 예외 처리 안 하면 저거를 뭘로 처리했어요? 문법 오류로 처리해 버렸습니다. 얘가 발생하는 예외가 file not found exception이라는 거예요. 1.txt 파일이 열려고 그러는데 없으면 못 열죠. 그럼 예외가 발생하는데 그 예외를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은, 얘를 극복하는 방법은 여기다가 throws file not found exception을 넣어버렸어요. 그러면 문법 오류는 없어졌어요. 근데 예외 처리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어떻게 한 거예요? 예외 처리를 떠넘긴 거예요. 누구한테? FF를 블루 사람한테 떠넘긴 거예요. 난 처리 안 할 거다. 네가 처리해라. 난 안 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저거락도 안 하면은 어떻게 돼요? 문법 오류를 주는 거예요. 또 하나 예외 처리하는 방법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try catch로 묶으면 이거는 FF라는 메소드 내에서
그 file not found exception을 직접 처리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고, 좀 더 이런 식으로 이제는 하게 돼요. 그러면 얘에 대한 클로즈를 자동적으로 해줘요. 내가 안 해도. 원래는 다 쓰고 나서는 원래 코드는 이제 뭐 이런 거죠. 뭐 여기가 아니라 원래는 뭐야? 인점 클로즈를 내가 직접 해줘야 되는데 원래는 파일을 열면 다 쓰고 나면 어떻게 돼요? 파일을 닫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점 클로즈를 내가 안 해도 돼. 어떻게 하면? try with resource라는 문법을 쓰면은 클로즈를 자동적으로 해준다. 정상적인 경우에도 비정상 경우에도 다 알아서 해줍니다. 어쨌든 자바는 최초 만들 때부터 예외를 요 세 가지로 분류했고 요 밑에 있는 두 개를 언체크드, 체크드로 해놓고 체크드는 내가 처리하지 않으면은 문법 오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강제화를 했지만 실제 나는 배치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계속 위임 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메인에서 이제 FF를 부르고 있어요. 그쵸? 근데 FF는 에러 났어요. 문법 오류가 났어요. 왜 문법 오류가 났나? FF는 뭘 발생할 수 있어요? File not found exception을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처리를 안 하고 있어요. 처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또 처리해 줘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해놓으면 에러가 안 났죠. 근데 결국은 누구한테 맡겨버린 거예요. 예외 처리를. JVM. 이거는 바보예요. 이거는 원래 의도했던 거가 아닌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드 예외는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메인에까지 가면은 거기선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면은 결국은 file not found exception이 발생하면은 누구한테 가요? JVM한테 간다는 거죠. 그럼 프로그램은 어떻게 돼? 죽는 거예요. 예외 처리해서 프로그램을 죽이는 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강제화를 시켰지만 우리가 배째를 내면 저런 식으로 끝까지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어요. 근데 회피하라고 하라는 건 원래 아니죠. 그 의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시 또 그 같은 예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FA, GA를 했는데 F는 체크드 예외를 발생할 수 있고 G는 체크드 예외는 발생할 수 없는데 언체크드 예외는 발생할 수 있어요. A가 널이면. 그래서 F가 발생하는 예외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그램하면 무슨 오류가 나요? 문법 오류가 나죠. 왜? F는 체크드 예외를 발생할 수 있는데 펑에서는 아무런 처리도 안 하고 있어요. 트라이 캐치도 공표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 이렇게 트라이 캐치를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처럼 throughout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뻥에서는 F에서 발생되는 책 대회에 대해서는 직접 처리하지 않겠다. 뻥을 부르는 사람이 처리해라라고 떠넘긴 거예요. 떠넘긴 형태예요. 두 개고. 그리고 언체크드 예외는 어떻게 되냐? 언체크드 예외는 예외를 내가 캐치해가지고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수정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제대로 짜서 발생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요? 얘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뭐냐면은 A가 객체인데 3조 타입이죠. 객체 변수가. 근데 널 값이 올 수 있죠. 널 값이 왔는데 널 값인 객체 변수를 가지고 어떤 메소드를 부르라고 한다. 불러줄 수 있을까요? 못 부르겠죠. 그럴 때 발생하는 게 널 포인터 익셉션이에요. 그러면 나는 코딩을 할 때 널 포인터 익셉션이 발생하지 않게끔 처리해 줘야 되죠. 그건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요. A가 널이 아닐 때만 요 두 개를 불러라. 그래서 언체크드 예외는 이런 식으로 코딩해가지고 발생 안 되게 만드는 거고요. 체크드 예외는 내가 잡아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file not found exception이 발생하면은 다시 가서 사용자한테 파일을 다시 선택해라. 아니면 그것을 포기하는 거죠. 뭔가 어떻게 해야 되겠지. 그래서 자바에 있는 예외 클래스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예제고요. 여기 있는 에러가 뭘 처리하는 애냐면 만약 이 에러가 발생하면 이거는 아까 분류해서 1에 해당되는 애들이에요. 1에 해당되는 애들이 발생을 하면은 에러 예외라는 게 발생을 해요. 이거는 내가 잡아도 할 수가 없고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익셉션들이 있는데 런타임 익셉션은 언체크드 예외예요. 나머지 얘네들은 체크드 예외예요. 그러니까 특히 IO 익셉션은 체크드 예외예요. 무조건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극복한다는 거는 보통은 우리가 프로그램 수정해서 그거를 예외를 발생할 수 않도록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현상에 대해서 뭔가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죠. 파일이 없으면 파일이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런타임 익셉션 밑에는 이런 뭐 arithmetic exception, illegal argument, array index, string index 뭐 그런 것들, null point exception 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발생은 우리가 코드를 수정해서 발생이 안 되게끔 해야 되는 거고 얘네들은 발생이 되면 내가 잡아서 처리해가지고 다시는 또 그게 똑같은 것이 발생 안 되게끔 해줘야 되는 거죠. 예외 처리에 관련된 팁. 이렇게 프로그램 할 때 조금 더 가독성을 높이려고 그러면은 별도 요것만 구성된 함수를 별도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FG 있는데 우리는 코딩, 리딩을 할 때는 요것만 보고 실제 함수는 뭘 호출해요? G를 호출하는 건 아니고 뭘 호출해야 돼요? 예외 처리가 된 F를 호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독성을 높이는 한 가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예외를 무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동작할지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예외가 발생하는데 난 무시할래. 그건 안 좋아요. 언체크드 예외는 코드 수정하셔야 되고 체크드 예외는 잡아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자바 라이브를 사용할 때 각 메소드가 어떤 예외를 발생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어이씨.
자와 10이 나왔어요. 아, 짜증나요. 자바 유틸 어디였냐? 자바 10 가니까 저도 모르겠네. 옛날 걸로 갑시다. 죄송합니다. 많이 바뀌었네요.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네트워크 항상 문제야. 아, 보여드릴 수가 없네. 아. 네트워크 느려서 안 되겠습니다. 어쨌든, 되나? 네. 마무리합시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API들을 쓸 때 그 메소드들을 어떤 이걸 딱 쓰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파라미터들은 뭐다, 뭐 리턴 값은 뭐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 메소드에서 어떤 예외들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외들이 발생 안 되게끔 그 메소드를 호출해 주셔야 돼요. 전 처리를 다 해서. 그래서 사용할 때 이제 각 메소드가 어떤 예외 발생하는지 좀 알아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예외를 작은 단위로 관리하는 거는 비효율적입니다. 이렇게 한 문장씩 트라이 캐치하는 건 이렇게 코딩을 안 해요. 그래서 통으로 만약에 중간에 에러 났을 때 같이 실행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을 묶게 됩니다. 트라이 캐치는. 그래서 작은 단위로 하지 말고 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코딩할 수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i가 계속 증가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되면은 i의 색인이 용량을 벗어나겠죠. 그러면 뭐가 발생돼요? 예외가 발생돼요. 그럼 여기서 캐치해서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면 종료되겠죠. 응? 원래는 여기다가 그 렌스만큼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예외를, 그러니까 예외 처리한 목적이 아니라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할 때 활용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예외를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리고 마지막인데 프로그램 오류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은 항상 널 값을 반환하거나 널 값을 넘기지 않아야 돼요. 메소드 호출할 때. 그리고 보통 예를 들면 get employee 해가지고 뭐 교수들 중에 컴퓨터공학 교수들만 반환해라 라고 이렇게 뭐 그런 걸 해요. 그러면 그거를 어떤 리스트에 만들어서 반환하는데 예를 들면 컴퓨터공학의 교수들이 한 명도 없어요. 뭐 그렇지 않은데 한 명도 없으면은 없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종종 뭘 하냐면은 이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뭘 만들어서 줘요? 그냥 널을 반환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럼 널인지를 보는 게 아니라 차라리 리스트를 만들어 주는데 어떻게 리스트 만들어 주면은 용량이 0인 리스트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용량이 0인 리스트를 만들어 주면은 여기 나오는 것이 널이 아니겠죠. 그럼 이 널 검사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포문을 돌리면은 나온 결과가 인플로이 수가 0이니까 이 포문 자체가 안 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객체를 반환해야 되는데 적절하게 반환할 객체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쉽게 하는 게 널을 반환하는 거예요. 근데 널을 반환하면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반환된 값이 널인지 아닌지를 검사를 해줘야 돼요. 널이면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검사를 해줘야 되는데 검사를 제대로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널이 아닌 값을 주는 거예요. 그래도 코딩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예를 들면 배열이면은 용량이 0인 배열도 있어요. 자바에는. 그렇게 주는 거예요. 용량이 0인 배열. 배열은 배열을 주는 거예요. 뭔가 리스트를 주면은 리스트를 주되 용량이 0인 리스트를 주는 거예요. 널이 아니라.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도 프로그램 할 때 내가 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에 널을 반환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데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널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을 줄 수 없을까? 그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